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앞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글로벌 시장을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경, 세제, 복지를 강조한 만큼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언급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로 출발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대형주들이 좀 올라줬다면 오늘은 저렴한 중소형주 단으로 넘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코스피 나흘 만에 3,1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0.71% 강세로 3,114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주인공이었죠. 2.08% 오른 977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현물 대량 순매도를 보였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2,300억이 넘게 물량을 던진 가운데 외인들도 2,350억 이상 팔았고요. 개인들은 하루 만에 다시 1조 4,300억 이상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70억 이상 또 2,150억가량 담았고요. 개인이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4,500억 정도의 차익을 챙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에 변동이 있었죠. 기아차부터 보시죠.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설에 힘입어서 장중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기아차는 애플과 협업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위험한 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9년 만에 8만 원 선을 넘어선 기아차는 이틀 새 22%나 치솟았는데요. 장중에는 최고 19.3%까지 상승해서 또 한 번 신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8만 7천 원 선에 거래를 마친 기아차이고요. 이 소식과 함께 구형테크도 보실 텐데요. 한편 현대차그룹이 이 애플카 협력 사업 진행을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을 거점으로 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형테크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도 살펴보시죠. 주식시장은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에 대한 검토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 LG전자 매각설이 나온 건 어제부터였는데요. LG전자가 직원들에게 롤러블 폰을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중단을 명령했고요. 이달 만에 좀 대외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한다는 썰이 확산됐습니다. LG전자는 전자사업 부문인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12%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전반적인 영상 콘텐츠와 엔터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대표주로 키스트 한번 꼽아봤습니다. 키스트는 2021년 드라마 1차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특히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 총 제작비가 400억 이상이 투입될 예정으로 대형 스타급 배우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상한가 유지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별로는 우주항공 섹터 살펴보시죠. 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움직이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세트레가이가 17% 급등 나타내고 있고요. 텐코와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츠로테크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상승 랠리 속에서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 분석부터 종목까지 알찬 50분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더 가까이서 소통하시면서 재밌게 방송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인사도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예, 전문가 소개와 또 이 수익률들을 보고 나니까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까지 알차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 저희에게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세한 사연들 남기셔도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빨간 버튼 또 보이실 겁니다. 글쓰기 클릭하셔서 바로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또 저는 어떤 업종이나 또 어떤 뉴스와 관련해서 종목 찾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익은 얼마 만에 챙기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만나볼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 이상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시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약속의 2시입니다. 2시 이후로 쭉 좀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잘 맞춰준 코스피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오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최근 한 2주 이상간의 횡보 흐름을 보여서 저는 오늘의 코스피를 12월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그 11월 상승 흐름을 이어받고, 그 상승 흐름을 매물 출회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또 1월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게 비춰준 한 달이었습니다. 1월 역시 그 매물 소화를 거치며 한 3주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또 마침 빅 이벤트인 바이든의 취임식이 있죠. 불과 2주 전까지는 한 2, 3개월간의 부양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이슈가 지속되었고, 지금 부양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증시 발목을 잡는 요소로 부각될 뻔하였으나, 이번 옐런 재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인플레이션 해소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간단하게 보면 그 재정 적자 문제 해결 전에 코로나 해소가 우선순위, 이에 따른 부양책 지속 언급, 그리고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보다 경제 우선순위 언급, 또 경쟁을 위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고, 채무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크게 행동하는 것, 이런 언급들이 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된다는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국내 증시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기존 부양책에 따른 국채금리 압박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발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대중국 정책 언급을 했는데, 애초에 진행 중이던 것이라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무역 분쟁이라는 시장 악재가 간간히 돌발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참고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취임식이란 그 이슈 자체가 이미 수개월 동안 증시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증시의 단기 방향성은 며칠 정도의 변동성을 지켜본 후에 다음 주 초반쯤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기적인 추세 자체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 회복 및 그리고 공매도의 추가 연장 소식 등으로 인해서 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는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공매도와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은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이 오늘은 주인공이었어요. 코스피 그동안 계속해서 못 따라가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더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의 코스닥은 전화 위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약간 심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조정 장세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오늘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전화 위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인하게 버텨내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바로 이제 전화 위복의 장세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 제니 옐런이 미국 기업 증세에 대해서 아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미국 나스닥 반등과 함께 우리 시장 또한 기술주들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거래소 대비해서 지속 소외받았던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반등인데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이제 수급이 조금 붙어주면서 반등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키맞추기 장세 이어진 이후에는 양시장 동반 강세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 저항대로 맞았던 이제 981선 이 구간을 넘어주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 있고 더 한층 레벨업된 지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객 예탁금 아직도 여전히 68조 원으로 굉장히 풍부한 장세이고 이러한 개인 매수세가 지수 이 저점을 잡아주면서 아랫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하방 굉장히 탄탄하니까 상방으로 보시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각각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실적 발표로 IT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다시 한번 강세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22일 금요일에는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S21일 그리고 사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28일까지 사전 개통에 들어가게 되고 정식 출시는 29일인데요. 이번 갤럭시 S21에는 이제 플랫 디스플레이와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서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또 26일 화요일에는 국내 2020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그리고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이죠. 지표가 반등할 때에는 다시금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 다시 자극시켜주면서 우리 시장 반등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은 전화 위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해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이슈들, 많은 요건들 좀 챙겨주셨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좀 더 잘 체크해봐야겠다라고 관련된 일정들까지 언급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분의 수익률 확인을 해보고요. 또 중간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상호 전문가와 AS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상호 전문가님 정말 쭉쭉쭉 수익률 잘 되고 계시는 요즘입니다. 이 종목을 이 전문가가 구해줬다 하면 지금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동방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의 이 나스닥 상장 이슈와 함께 동방을 좀 보자라고 해주셨었고 3일 연달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현재 다시 한번 조금씩 더 올라가 주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조금 더 올라줬습니다. 6,240원까지 최고가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 190%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동방 좀 한 차례 더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동방 자체가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 바이든 취임에 따라서 여러 정책주나 뭐 반도체 등등 그런 업종별 차별화에 따른 순환매로 인해서 조금 지금 계속 보유한다면은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쿠팡 상장 자체가 2분기의 예정이라서 아마 그 전까지는 좀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비중 축소 한 번 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더 보실 분은 하락 시에는 4,100원 이탈 전까지 이제 안정적인 좀 횡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4,100원까지 보유하시되 목표가는 뭐 월봉상 뭐 예전에 고점인 7,000원까지는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 좀 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전량 매도하고 새 추천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동방 혹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 봐 또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장 예정인 2분기까지 계속 기다리기에는 기회비용이 좀 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목표가 7,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수익 기분 좋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으로는요. 나인테크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1%가량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역시도 지금 6,840원까지 어제도 최고가 수익률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이제 잡아주실지 아니면 수익을 챙기라고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나인테크 어떻게 볼까요? 나인테크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는데 네. 지금 위치 자체가 최근 5거래일간의 그냥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어서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발판을 좀 밟고 급등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한 1월 초반에 추천했었는데 그때 추천 시 언급했던 그 테슬라의 출하량 전년비 2배 그리고 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차의 투자 증가 등 모멘텀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은 물량은 목표가를 상향한 7,5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또 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다 팔고 신규 추천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나인테크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지만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 7,500원까지 더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백송이 전문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함께 또 중간 점검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73%가량 수익 잘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19,5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21,100원까지 또 달성한 모습이네요. 자, 시청자님들 기분 좋게 수익률 챙겨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높여드리고 있는데 목표가를 계속 갱신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금요일에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새롭게 갱신했지만 오늘 흐름 보면은 최근의 조정에도 끄떡없이 이제 눌리지 않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차례 이 상단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또 다시 주가 레벨업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올해 반도체 수출 사상 두 번째로 1천억 달러 돌파를 전망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힘입어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에는 이제 목표가는 또다시 신고가로 22,000원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이어갈 때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차트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22,000원까지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시청자님들 더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또 15일 날 최고가 35,400원까지 달성하면서 26%가량 최고가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역시나 목표가 33,000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잡아주신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강한 상승세 나와 주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제 한진그룹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이슈이겠죠. 인수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정위 심사 중에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LCC 관련 주들 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강한 관심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한 차례 슈팅 나와주고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지속 보유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 이어서 추가적으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횡보 흐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봐도 좋은 구간이니까요. 한 차례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비중을 잠깐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 새롭게 36,000원 부근까지도 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한 차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목표가는 36,000원까지 남은 비중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시스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52%가량 수익을 또 잘 챙겨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우주 항공 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시스템도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금 목표가 22,000원까지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최고가가 조금 가는 상황이에요. 2250원까지 오늘 달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하나시스템은 흐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하나 그룹주들 또 소형 인공위성 기업인 세트랙 I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살짝 지루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수급 붙어주면서 분봉에서 유의미한 수급 지속적으로 유의미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거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승 탄력이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강하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없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겠고, 최근에 상승 탄력 붙은 모습 보면은 좀 더 지켜봐도 좋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22,000원을 고수를 해 드릴 텐데, 약간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면서 나머지 비중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아직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지금 22,000원까지 잡고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50%가량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혹시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도 되겠다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지난주 종목인데요. SM코어도 오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SM코어 관련해서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조정에도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거래량 붙은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주가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다시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M코어가 SK그룹 물량 자동화 전문 업체이고, 또 이제 SK텔레콤과 아마존의 업무 협약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이제 SK텔레콤의 11번가에서 물량을 판매되게 될 때 이러한 배달 물량들을 이제 SM코어가 전담적으로 맡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중장기 우상향 추세 매우 유효하니까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SM코어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늘 정말 길다란 장대 양봉이 쭉 세워진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9,000원까지 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사연들 만나러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하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자세한 사연들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문자란이 좀 짧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검색창 켜시고요. 바로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실 수 있을 거고요. 들어가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요.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업종 내에서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동안 들어온 사연들 얼른 열어봐야 될 것 같죠?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8451번이고요. 임택순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요즘 미디어주가 잘 가나 봐요. 저도 사고 싶긴 한데 고점에서 물렸던 경험이 하도 많은지라 전문가들께 조언을 얻고 싶네요. 안 물릴 수 있는 미디어나 다른 후속주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디어 관련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미디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웹툰 쪽을 봐야 될지, 영상 컨텐츠 쪽을 봐야 될지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께서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백송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사연을 또 함께 보셨어요. 지금 미디어주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사고 싶긴 한데 고점에 물린 경험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생각나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순환매 흐름이 돌았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온라인 만화, 웹툰, 소설 등의 제작, 그리고 유통 및 만화 출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액제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 중에 있고요. 연간 3,000권 만화 제작이 가능한 자체 제작 스튜디오인 미얀마 법인을 설립하면서 수직 계열화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10%대의 중반, 준수한 OPM을 시현 중에 있고요. 또 특히나 엠비어스사에서 에오스 게임을 인수하면서 게임 업계에 진출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게임 사업부 물적 분할로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하면서 에오스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MMORPG 에오스 레드를 출시하면서요. 2019년 8월에서 9월 1일 매출 5억 원을 달성하면서 흥행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 특히나 이러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2020년 에오스 레드의 대만 시장 진출을 성공으로 발판 삼아서 2021년에는 여러 동남아 15개의 국가에 동시 출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에오스 후속작 출시 준비 중에 있고요. 만화 사업부를 통해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에오스 레드의 지역 확장을 앞세우면서 게임의 증익 효과 그리고 동사 주가 상승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에 있습니다. 최근 시장,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사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도 K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K 컨텐츠 원작, 바로 공통점은 웹툰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웹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에서 이러한 수급들이 웹툰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매 흐름 기억해 보시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유의미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최근을 앞당겨 보면은 이러한 저항대 구간을 모두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고요. 이번에 올라선 흐름입니다. 거래량까지 동반된 흐름이라서 약간 주가 상방을
주가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은 흐름이고요. 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제 상단은 조금은 가벼운 모습이고 매물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정배열 우상향 추세 확장까지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죠.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전 고점인 13,2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 이평선을 이탈하는 10,000원 구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함께 찾아봤습니다. 지금 미디어 속에서도 웹툰 쪽을 한번 보자라고 지금 미스터 블루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웹툰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200원까지 한번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으로는 10,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연창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 다양한 업종들의 사연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수소차 관련주도 눈에 띕니다. 끝번호 4647번이고요. 찐상우라는 닉네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주가 앞으로 좋아 보이는데 다들 높게 뛰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중장기로 투자하려는데 조금 무거운 수소 관련주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찐상우님의 사연이고요.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리미리 좀 가져왔던 수소차 업종인데요. 지금 좀 다들 높게 뛰어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네요. 얼른 또 다른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상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좀 중장기로 보신다라는 사연입니다. 혹시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거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오롱의 제조 사업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고 화학 소재랑 전자 재료 그리고 필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분 제어 장치를 생산하고 있고 그걸 또 현대 넥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또 수소 연료 전지 핵심 소재인 PEM 고분자 전해 질막의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막전 합체인 MEA를 또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설비 투자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중기적인 투자 요건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PEM과 MEA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코오롱 인더가 유일해 가지고 추후에는 더 강력한 부각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제 바이든 취임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수소 테마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60%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위치가 최바닥 구간 위치해 있는 만큼 업종의 성장성과 주가가 비례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위치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고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2018년부터 본다면 2018년 고점부터 팬데믹 사태 저점까지 한 78%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제 다른 수소차 대비해서 좀 부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한 주봉으로 매물대를 한번 본다면 한 5만 원 구간대가 최근 거의 한 10년간의 약간 변곡점 구간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글로벌 정책 수혜에 따라서 앞으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018년까지 한 6년간의 박스권 하단 구간인 5만 원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겠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중기적 지지가 되고 있는 38,000원대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수소차 내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종목으로 코오롱 인더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목표가 5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38,000원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네요.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연창 다시 열어보시죠. 이번에는요, 주식 왕초보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최현 시청자님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강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주식 왕초보라서 세심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부탁을 남겨주셨습니다. 최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무턱대고 사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백송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초보라고 하십니다. 아직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약간 시가총액이 조금은 낮은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포스코 계열의 철강 포장 그리고 철강부 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을 수행하고 있고요. 철강부 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철강이나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해내시면은 조금 투자 포인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철광석과 구리 등 금속 가격의 급등으로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접근성이 조금은 쉬운 포스코 엠텍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해 가고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 강세와 함께 이렇게 전 고점 부근을 지속 저항받았던 부근을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준 모습입니다. 이제 주가 흐름 상방으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분봉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수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 이렇게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해 가고 있고 수급 또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모두 이평선 돌파였고 정배열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배열 흐름이 추세가 확장된 이후에는 강한 주가 상승과 시세 분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냥 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조정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면서 조정에도 끄떡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전 고점 부근이었던 이 부근 이제 5,9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4,5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엠텍 좀 잘 살펴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시세 분출이 기대된다.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목표가 5,9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얼른 만나봐야겠죠?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번호 5027님의 사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요즘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없을까요? 예전에 알테오젠이나 진원생명과학처럼 좀 몇백 % 갈 수 있는 걸로요. 기술주나 반도체는 전망을 알 수 있어서 좋은데 바이오주는 소식이랑 흐름이 너무 불안해서 고르기 힘드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주 지금 저가를 매수할 타이밍일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랜만에 바이오주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눌리는 만큼 지금 한번 진입해 볼래요 하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이 몇백 %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전문가님께 또 관련 종목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자, 네. 지금 사연 함께 보셨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도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 흐름을 체크하기가 어렵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바이오주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바이오주는 사실 개별적으로 개별 이슈에 맞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2020년부터 한 7번 정도 추천을 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바로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셀리버리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및 그리고 기술 이전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그 자체 약물 전송 기술인 그 TS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그 해외 빅파마들에게도 수년 전부터 러브콜을 받던 기업입니다. 그 TSDT 플랫폼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위치에 있는 세포 안으로 그 양리 물질인 단백질, 핵산, 펩타이드 등의 물질을 전송시켜서 그 신약 물질화할 수 있는 생체 내 전송 기술인데요. 대부분 단백질 치료제처럼 분자가 큰 물질은 세포 밖에서만 존재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TSDT 기술은 전송 물질에 크게 제한 없이 고분자 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일본의 다케다사라는 제약 기업이 있는데 그 이 기업이 몇 년 전에 프리드리히 운동 실조증의 치료제를 개발을 하다가 약물 전송 부분에서 막혀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셀리버리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그 TSDT 플랫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치료제는 지난달에 성공적으로 결과로 도출을 했고 현재 셀리버리랑 기술 이전에 대한 관련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그 로슈, 화이자, 제넨텍 등 1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그 사업적인 미팅을 가졌었는데 이 미팅에서 로슈랑 제넨텍은 그 TSDT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약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그 화이자랑은 그 희귀 질환 분야에 적용하길 원해서 그 공동개발 계약과 비슷한 형식의 계약이 조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TSDT 플랫폼이 비동족적 계약이라서 여러 제약사들과 중첩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1000% 급등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기술 수출이 약물 전송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이었는데 셀리버리도 마찬가지 재료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셀리버리는 팬데믹 사태 때 그 사이토카인 그리고 그 폐가 굳는 병이죠.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이토카인을 80%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좀 바이오 쪽에 동반적인 그런 재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잡아드릴 건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선 중기적인 좀 변곡점에 위치한 23만 8천 원 부분을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 구간인 18만 8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정말 뜨겁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 다시 한번 등장을 하네요. 셀리버리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이번엔 23만 8천 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은 더 큰 스윙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